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동복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5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매출이 1억 3천 정도 나왔고요. 순익률은 한 20% 정도 잡고 있어요. 오, 처음 아동복 시작하시고 네. 나서 네. 월 첫 매출은 얼마 만에 찍으셨어요? 전 6개월 만에 찍었어요. 저는 아동복에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아동복을 남대문에서 파는 건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사무실이 되게 넓네요. 네. 네, 넓은 편이죠. 네. 쓰다 보니까 또 좁아서.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온라인으로 사업하고 있는 윤재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혹시 어떤 업무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잠깐 발주랑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직원들이 조금 바쁜 시간이니까 네. 좀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네, 말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네. 직원분들 바쁘시니까 네. 옆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어디에 네. 있나요? 여기, 여기 근처에 같은 있나요? 네, 같은 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양주 옥정인데 네. 옥정의 지식산업센터가 여기가 거의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맨 처음 생길 때에는 여기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제가 들어와서 하고 있죠. 여기서 친한 대표님들 몇 분 계시는데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다 테이프 뜯는 소리가 네 엄청. 맞아요. 여기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사이거나 아니면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원래는 저도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하나 쓰고 있다 보니까 남성복 하는 그 모델 친구가 촬영하는데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 들어갈게요. 네.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실내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촬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직원들 회의하거나 미팅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자리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여기서 대표님 상품도 직접 촬영하시기도 하세요? 네. 네, 아동복은 일단 촬영은 거의 하지 않고요. 그쵸. 아동복은 제가 듣기로 상세 네. 페이지 뭐 모델이나 사진이 필요 없다고 네. 들은 것 같아서. 거의 저는 사실 아동복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아동복으로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투자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실제로 아동복 때문에 바쁘거나 업무를 하거나 사무실을 뺀 건 아니고 네, 요걸 가지고 요 이익률을 가지고 다른 사업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사무실이랑 직원들을 모시는 거죠. 향후에 파이프라인을 생각했을 때 이런 네. 남성복이나 이제 이런 3PL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의류 카테고리 쪽으로도 좀 진입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온라인 사업이니까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 프랜차이즈를 했으면 다른 프랜차이즈 식당들을 내기 좀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 그쵸.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사업을 다가가는 편인데 아동복 사업이 어찌됐든 온라인 사업이니까 그 온라인 사업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팔든 온라인으로 파는 거는 그렇게까지 품이 늘어나진 않고 있어서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럼 하루 업무 네.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사무실 출근하시고? 출근해서 그날 입고된 상품들 확인하고요. 네. 그리고 출고 지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밀려있는 CS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러면 하루 업무 루틴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세요? 저는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저희 직원들 다 마찬가지긴 한데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요. 5시에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밥 먹고 일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한 9시 반? 10시? 이때쯤에 이제 아동복 관련해서 발주를 또 넣고요.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복에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 네. 되진 않겠네요? 그죠? 아동복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 하루에 많아봤자 4시간? 아, 그게 네. 가능해요? 네. 네. 아동복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저 궁금한 게요. 사실 저는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이제 대표님만이 어떤 물건 가져오실 때 고려하는 스타일이나 네. 꼭 체크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물건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구분하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팔자라는 주의긴 합니다. 하긴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어떤 취향으로 사실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업력이 그래도 이제 5년 다 돼 가는데 4년 차인데 여태까지 제 예상이 맞아떨어진 적이 더 없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팔릴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상세 페이지 만들고 올리고 뭐 광고를 해봤지만 그렇게 한 상품보다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효자 상품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에 좀 센스가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자라는 주의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뭐 패션 센스나 감각이 없으신 분들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네. 사업의 운이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계속 시행착오를 겪긴 할 테니까 그 시행착오를 가지고 또 배우고 또 고쳐 나가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그 아동복도 제가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는데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좀 낮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잘 안 되는 사업인가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다시 반등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 시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시장성을 보고 판단해서 초보셀러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매년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복 사업이 망하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출산율이 오르면서 우리 아동복 쇼핑몰 시장도 같이 반등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 역시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업계에서 그러니까 아동복 파는 셀러 중에 내가 1등이야 그러면 경제도 물론 타격이 있을 거고 출산율도 타격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만족할 만한 매출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고려하진 않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 현재 아이도 키우시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 육아도 같이 병행하세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와이프 싫어하긴 하는데 집안일은 제가 요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리 빼고는 제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빨래, 설거지, 뭐 빨래 개는 거, 뭐 이런 청소까지 제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저는 오랫동안 자취를 했었고 와이프는 이제 장모님이랑 살다가 같이 합쳐진 경우라 제가 하는 게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저도 맨 처음 시작은 집에서 혼자 했기 때문에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집중력이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청소기를 한번 돌리거나 설거지를 한번 하거나 빨래를 한번 돌리거나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회사에 출근하지만 집에 가서 밥 먹고 이제 집안일 한두 개 정도 하고 나면 발주 넣을 시간이 되니까 발주 넣고 잠에 들죠. 신기한 게 발주 넣는데 시간 제약이 없나 보네요. 시간 제약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쿠팡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네. 보통 쇼핑몰이라면 요즘 고객들이 하루 만에 빨리 출고해드리거나 배송해드리는 걸 좀 원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제약이 없다는 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없진 않죠. 아동복이 사이즈랑 색상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주문한 상품이 재고가 마침 거래처에 다 있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와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고가 되지만 만약에 5개를 주문을 했는데 한두 개의 상품이 입고가 지연된다. 그러면은 이 입고 지연된 상품까지 기다렸다가 출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입고된 것만 먼저 출고를 할 것이냐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먼저 보내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하시고 네. 한 달 매출과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난달이 제일 매출이 높기는 했는데 성수기이기도 했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5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매출이 1억 3천 정도 나왔고요. 순익률은 한 20% 정도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저희 상품 등록은 네. 어떻게 좀 쉽게 해볼 수 있을까요? 상품 등록은 남대문에 있는 거래처한테 거래처가 상품을 잘 이쁘게 찍어가지고 저희 같은 소매점한테 줘요. 그럼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올리면 돼요. 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동복은 그렇게 올리면 되고 네. 여기 뒤에 있는 옷들은 네. 다른 카테고리 의류 그러니까 네. 뭐 성인복 약간 네. 이런 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저 궁금한 게 법적 문제나 뭐 KC라든지 뭐 소재 문제 뭐 이런 건 없나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왜냐면 이거를 모르세요, 다들. 있다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동복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KC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럼 KC 받아야 되잖아. 안 돼. 한 상품당 20-30만 원씩 어떻게 드리면서 업로드를 해.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KC 인증마크는 수업을 들으면 확실하게 풀리긴 해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동을 해 보시죠. 네. 타시죠. 네. 차가 좋네요. 이 차는 최근에 바꿨습니다. 최근에 바꾸셨어요? 돈 많이 버셨네요. 네. 대표님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로우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저 원래 오프라인으로 술집 했었거든요. 네. 자영업 하셨네요? 네. 네. 근데 그 시작하고 한 달 반 있다가 코로나 거리두기 시작을 하면서 집에서, 그러니까 다른 알바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찌되었든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온라인 사이트가 하나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부업으로 하는. 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매출을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뭐 그때 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밤 9시면 영업을 다 닫았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밤 9시부터 뭐 10시, 11시까지 그냥 새벽 2, 3시까지 계속 공부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넘길 때가 됐었고, 가게를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에 그 애를 픽업하는 시간을 맞추려면 사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거나 내가 직장인이거나 뭔가 있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자를 불이 나게 빨리 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 나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동복을 해보자. 어차피 애 키우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동복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네. 그렇게 된 거였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온라인 사업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품은 뭐 몇 개, 몇백 개, 뭐 판매자 몇백 명 막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제대로 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편안한 사업이라는 게 그 독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장 돈을 번다 안 번다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까. 근데 오프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해봤으니까 오프라인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은 내 사이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나태해지지 않는 분들은, 저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온라인 사업 하는데 나태해지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처음 아동복 시작하시고 네. 나서 네. 월 첫 매출은 얼마 만에 찍으셨어요? 전 6개월 만에 찍었어요. 6개월 만에요? 네. 생각보다 느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저번에 하신 것처럼 저는 아동복에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아동복을 남대문에서 파는 건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6개월 만에 매출 1000만 원 나오고, 그래도 직장인 순익만큼 버는 게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다면 진짜 괜찮은 사업인데 라는 생각을 지금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멘토가 없었고, 저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다 부딪혀본 케이스라,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 1년이 제일 아깝습니다. 그래도 혼자 이겨내신 게 너무 대단합니다. 와, 그런데 그 6개월을 어떻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버티신 건지 그것도 좀 약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버틸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안 버틸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자영업 술집을 하다가 이제 접은 망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쉽게 포기를 하면 난 이제 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되게 막
많은 거래처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강의 얘기도 조금 중간중간에 해주셨는데 네. 강의를 하시다 보면 네. 보통 어떤 분들이 들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동복이니까 주부분들 아니면 네, 시간적 맞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맞아요. 아니면 아동복의 어떤 시장성을 뭔가 블루오션이라고 느끼신 분들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아동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니까 바쁜 거지만 아동복만으로도 내가 월급 정도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컴퓨터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육아하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아이를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보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나진 않지만 직장을 다니기엔 어려운 주부분들 아니면 뭐 경력 단절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아동복 수업이 아동복 쇼핑몰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실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건 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 사업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나 뭐 내용들이나 제 지식을 교재나 뭐 데이터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 그 정리를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배워서 도움만 된다라고 하면 나한테도 굉장히 많이 좋은 수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 되게 솔직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저도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네. 저도 수강생분들한테 네. 얻어가는 것도 많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수강생분들이 성과 내면서 맞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좀 검증하게 되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오, 되게 뭔가 가슴 깊이 뭔가 박히는 말이었습니다.